CXL 테마라고 있는데 이게 풀네임이 뭐냐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맞아.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CXL 테마라고 하는데 이게 HBM 다음으로 주목되는 AI 관련 반도체야. 반도체 쪽들 어차피 계속 봐야 되니까 CXL 쪽도 봐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최근 CXL 테마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처음에는 분명히 생소했던 만큼 많은 시청자분들 또한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CXL이 대체 뭐고 어떻게 부각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연결되었고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지 쉽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부각이 된 건 이 CXL 개발에 대한 소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관련 상표권을 낸다는 소식에 상용화 기대감이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 5월 달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초로 CXL 1.1 기반의 CXL D램을 개발하고 1년 뒤에는 CXL 2.0을 지원하는 D램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되어 4개의 상표권을 낸다는 건 뭐다? 당연히 이 상용화가 임박했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CXL이라는 건 대체 뭐냐? 메모리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다 라고 좀 직역을 할 수 있겠는데, 자,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량의 CXL D램을 적용시키면은, 자,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지금의 10배 이상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자,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자, CPU와 메모리 반도체 사이의 도로를 기존의 2, 3차선 수준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CXL이 적용되게 된다면 8차선 그리고 10차선 이상까지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를 수 없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HBM 다음 차세대 메모리 이렇게도 많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HBM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대역폭의 확장이라면 이 CXL은 소프트웨어적인 확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HBM이 뭐예요? 고대역폭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으면서 각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으면서 한 번에 수많은 연산을 하기 위한 목적을 뒀었다면, 이 CXL은 HBM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이 수많은 분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송을 처리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병목 현상, 그러니까 막히는 현상이죠. 길이 좁아서 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시청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근데 이 CXL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엄청난 대기업들이 다들 이 CXL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는 CXL 규격과 호환할 수 있는 CPU 종류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부터 4년 후인 2027년 27년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CPU가 CXL과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규모를 다시 해석해 본다고 해도 2028년에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재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술 중에서 하나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해요. 바로 메모리 풀링이라는 기술입니다. CXL 1.1 대비해가지고 2.0이 훨씬 더욱 주목받는 이유기도 한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서버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요. 묶은 다음에 호스트가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원래 옛날이었다고 한다면은 반강제적으로 이 메모리를
다 가져와서 사용하고 어찌 보면은 내가 필요한 양 대비해선 낭비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풀링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호스트가 유동적으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고 무언가가 비용 등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장점에 대해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도 당연히 가져볼 수가 있는 걸 거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아까 제가 2.0 D램까지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업계 최초로 메모리 풀링 기능을 이루어냈고 이제 곧 상용화를 예상함에 따라 상표권을 출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이 CXL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종목과 연관지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수혜 테마라고 하면 DDR5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CXL이라는 메모리는 DDR5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반도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DDR5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그 내용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2개 종목들을 가져왔지만 사실 이 외에도 수많은 DDR5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들이 있죠. 근데 보이시는 종목들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인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오킨스전자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을 좀 보고 계셨다면은 오킨스전자가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많은 DDR5 관련주 중에 오킨스전자가 부각을 받았냐? 라고 하신다면, 자, 이 지난해 이제 CXL 생산이 기반되는 DDR5 메모리 테스트용 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한 내용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소식에 오킨스전자가 DDR5 중에서도 CXL과 가장 접점이 깊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한 상승세를 최근에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오킨스전자 다른 내용들도 좀 함께 살펴본다면, 첫 번째, 원래 이제 영위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반도체 소켓을 제조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센서뷰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뷰라는 기업의 움직임에 좀 등락이 보였던 경험들도 있는데 5G, 통신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접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면 국내 최초로 버닌 소켓을 개발해서 국산화를 시켰던 업체이다.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킨스 전자와 함께 막 상한가를 가고 굉장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뭐가 있죠? 저는 딱 네오셈이 떠오르더라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왜 부각이 되었냐? 지난해에 세계 최초로 이 CXL D램에 대한 검사 장비를 상용화했다는 사실에 대장주로서 등극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오셈 같은 경우도 꼭 CXL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대감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SSD 검사 장비 부분을 좀 메인으로 영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되어 가지고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SSD 검사 서버와 연관돼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2024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관련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AI와 같은 신산업 성장에 따라서 SSD 검사 장비 매출 기대감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완전 먼 훗날이 아니라 당장 2024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최초로도 이 젠5 테스트 장비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상용화 그리고 양산,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꽤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D램의 한계를 좀 깨부수기 위해서는 PCI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 PCI를 제작함에 따라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초고속 인터커넥스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 아까 네오센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이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PCI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XL 기술이 적용된 PCI를 24년 말부터 양산할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더욱더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대장주들을 좀 꼽아본다면 저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오키스전자 세 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외에도 최근에 부각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좀 이슈가 재밌던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는 파두입니다. 이제 최근에 거품 상장에 대한 논란이 좀 꽤나 컸었어요. 이제 주주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하셨었는데 이 파두라는 기업이 기자 간담회에서 CXL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대장주만큼들은 아니겠지만 최근 일봉 흐름을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었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CXL 컨소시엄이라는 곳의 사이트예요. 실제로 뭐 AMD, 구글, 한국의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국내 상장 종목 중에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살펴보니까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CXL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는 점을 가지고도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약간씩 부각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CXL이 뭐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았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